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겨울의 산길에서 여름 옷을 입고 있던 남자. 어느 겨울날 지방에 스키를 타러 갔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차로 가게 되었는데 지도를 보던 도중에 저쪽 산길이 가까운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히 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는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차선이 1차선으로 바뀌고 좁은 산길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 온 것 같다고 친구가 불안한 듯이 말합니다. 그래도 지도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가까웠고 고개만 넘어가면 바로 도착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도 잘못 왔다 싶었지만 눈도 전혀 내리지 않았고 길이 너무 좁아 유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산길을 계속 쭉 달려나갔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 민가 하나, 눈에 띄지 않는 산길,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차 안과 반대로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깊은 밤의 산길을 한결같이 묵묵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가 하나 보지 못하고 1시간 가까이 달려서 드디어 고개에 도착한 그때였습니다. 저쪽에 누가 있다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에 나도 사람의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속도를 늦춰서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이는 30대쯤으로 보였고 이쪽에 손을 흔들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차의 창문을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하지만 밖이 너무나도 추웠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몇 센티미터 정도만 문을 내렸습니다. 저쪽에서 차가 멈춰버렸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왠지 나와 친구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작게 연 창문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문 좀 열어달라고 말하며 밖에서 딸가닥거리며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과는 정반대로 딸가닥거리며 문을 열려 하는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라고 말하며 그 남자는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출발해. 절대 문 열지 마. 라고 말하는 친구의 말에 나는 바로 엑셀을 밟아 그 남성을 버려둔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드디어 민가가 보일 무렵 침묵하고 있던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차렸었지. 너도 그 사람. 이런 한겨울인데도 여름 옷을 입고 있었어. 거기다가 이 날씨에 입김도 나지 않았어.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아냐. 두 번째 이야기. 교실에서 학생 수를 잘못 세면 안 되는 이유.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20년 지기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 A는 여고에서 영어교사로 일했습니다. A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나눠줄 프린트물을 학교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학년 담당 교사인 A가 맡은 반만 4개 반씩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줄 프린트물을 모두 뽑고 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에 4개 반 학생들 프린트물을 모두 뽑으면 시간도 걸릴 뿐더러 종이도 모자랐고 A는 각 반의 인원만큼만 수업 전에 따로 뽑아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딱 한 반만 프린트물의 수가 맞지 않는 반이 있었습니다. 32명이 있는 반이라 32장을 뽑았었는데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33장이 뽑혀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복사를 잘못했겠지 라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A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반은 멀쩡한데 그 반만 계속 프린트물의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A는 교실 맨 앞줄에 앉은 아이들에게 뒤로 돌리라고 말하고 프린트물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꼭 맨 뒤에서 선생님, 한 장 남아요. 그러면서 한 장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매번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그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왜 맨날 한 장씩 남아요? 라고 어느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A도 당황했고 자기 거라고 대충 얼버무렸다고 하지만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인쇄한 게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볼 것은 원본이니만큼 나눠줄 때 포함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된 A는
자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앞에서 프린트물을 직접 숫자를 세며 복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원본을 원고대에 올리고 매수의 30일을 입력했습니다. 한 장, 두 장 프린트물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 A는 한눈 팔지 않고 그것을 계속 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2장째 프린트물이 나오고 복사기는 인쇄를 멈추었습니다. 원본까지 꺼내서 다시 세어보았지만 역시 원본과 복사본을 합쳐서 33장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센 프린트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 장이 또 남는 것이었습니다. A는 이때 처음으로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당황해서 학생 수까지 세어봤지만 결석한 학생도 없고 32명이 모두 있었습니다. 프린트물이 남을 리가 없는 것인데. 하지만 분명히 한 장 프린트물이 남았습니다. 여기 32명 맞지? 라고 A는 망연자실해져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킥킥 웃으며 꿈이라도 꾸는 거냐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정말 32명이지? 33 아니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후 심각하게 묻는 A의 얼굴이 너무나도 진지했던 것일까? 선생님, 왜 그래요? 라던가. 아이들도 덩달아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A는 마음을 다잡고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착각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녀석이 엄청난 목소리로 어떻게 안 거야? 어떻게 알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교실 어디선가 절규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A는 두려움 때문인지 정신이 몽롱해졌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렸을 때는 교장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A는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A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왜 교사를 그만뒀는지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간 계속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지만 지난번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기 때문인지 친구가 그만둔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내가 그 학교 그만둘 때쯤인데 수업하다가 기절했던 반 애들이 죄다 나를 피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반에 하나 잡아다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때 어떻게 알았냐고 소리를 질렀던 게 바로 나였다는 거야. 근데 난 분명 허공에서 목소리는 들렸지만 내가 말한 적은 없단 말이야. 세 번째 이야기. 귀신 흉내로 몰래 카메라를 찍다가 생긴 일. 저는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번화가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하는 깜짝 카메라 프로그램을 찍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은 일단 늦은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의 벤치에 연기를 맡은 여자를 앉혀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누군가 혼자 앉으면 연기자는 갑자기 괴롭다며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연기자는 미리 안색이 창백해 보이도록 메이크업을 해둡니다. 만약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괜찮냐고 질문을 하면 연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당신 눈에는 내가 보이나요? 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귀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역 주변은 상당히 음침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조금은 뻔한 방법이긴 해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놀라서 도망치는 사람, 패닉에 빠져버리는 사람 등 괜찮은 반응을 여러 찍을 수 있었습니다. 슬슬 시간이 새벽이 되어 우리는 다음 사람까지만 찍고 돌아가기로 하고 연기자를 준비시키고 카메라를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슬러리맨 같은 느낌의 중년 남자가 혼자 역에 들어왔습니다. 잔업이 끝나서 지친 것이었을까요? 그 남자는 심하게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벤치에 축 늘어져서 걸터 앉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계속 약간 떨어진 촬영 장소에서 녹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자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찍으면 돌아갈 건데 뭐 하는 거지? 졸고 있기라도 한 건가? 저는 투덜대면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중단하고 역으로 들어가 연기자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멍하니 나를 바라보는 연기자 앞에 서서 셀러리맨을 가리키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기자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왜 그러냐고 답했습니다. 왜 그러냐니 사람이 왔으면 연기를 시작해야지 라고 연기자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기자는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저는 뒤돌아서 셀러리맨이 앉아있던 벤치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연기자가 욱신각신하던 사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보이나요? 네 번째 이야기, 길을 물어보던 여자가 찾아간 장소.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며 저녁 골목길에서 말을 걸어온 것은 키가 큰 여자였습니다. 발이 이상하게 작은 탓인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도 나뭇가지처럼 얇아서 새빨간 핸드백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숨인지 호흡인지 알 수 없는 숨을 몇 번이나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에게 물어본 것일 텐데 시선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사람 같아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물어본 후 빨리 대답하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하루 이 탄이 마치 1, 19, 4, 201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아파트 주소였고 방번호까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결코 얽혀들고 싶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며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여자는 꾸벅하고 허리가 구부러지듯 깊게 인사를 하고 다시 흔들거리며 골목길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엄청 무섭다고 생각하며 나는 일부러 멀리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사는 집의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길 좀 알려주세요. 컴컴한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